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생사기로에 놓인 삼익빛이 재건축. 자, 오늘 주제는 삼익빛이 재건축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삼익빛이 재건축에 대해서. 네. 지금 시장 안에서 보는 사람들과 삼익빛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하고는 의견이 완전히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삼익빛이 현재 조합원들, 소유주들은, 조합원들은 희망의 연호를 자기들끼리 계속 돌리고 있는데, 자, 시장에서는 삼익빛이 안에 말고, 그 외부에서 보는, 시장에서 보는 삼익빛이 재건축은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사의 기로인 놓인 삼익빛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지금 조합원들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일반적인 사람들도 지금 삼익빛이 재건축에 대해서 고개를 지금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재건축과 관련된 로펌 쪽에서는요, 이게 지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는 시공사마저 나가는 거 아닌가? 자, 그런 우려까지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자,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삼익빛이 재건축이 상당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익빛이 재건축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계기가 뭐냐고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상가협의하고 상가협의체 구성이죠. 두 번째가 동호수 추천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상가협의체 구성체를 이거를 만들면 안 돼요. 이거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조합이 설립됐을 때부터 이 동호수 추천 방식에 대해서 미리 정해놨어야 된다. 지금까지 동호수 추천 방식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삼익빛의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외부에서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상가협의체, 자, 상가협의란 부분들을 해결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온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번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령 예를 안 들어가지고, 서울에 우리가 보시면은, 1000세대 가구가 있습니다.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이 아파트에 재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반포주공이 예를 들어 수 있겠죠. 반포주공하고 무슨 개포주공, 예, 이런 아파트들이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게 2000세대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2000세대 3000세대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조합원 있죠. 해당하는 조합원이 있을 겁니다. 조합원, 아파트 조합원.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상가 조합원인들 있죠. 상가 조합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공사. 시공사 있죠. 그 다음에 업체들 있죠.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을 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했죠. 설계. 이 세 가지 삼종대가 맞아야 됩니다. 설계업체. 그 다음에 또 뭐죠? 정비업체. 자, 이 도설정이라는 이 업체가 어우러져야 되죠. 같이 협력을 해갖고 재건축을 하는데, 자, 1000세대 아파트가 2000세대, 3000세대 늘어나니까, 자, 이 아파트의 소유주들은 같은 평수를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채. 이게 반포주공이죠. 개포주공도 마찬가지고, 개포주공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막 늘어나죠. 개발이익이 급등하는 겁니다. 개발이익이.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높아지니까 아파트 조합원이든 상가 조합원이든 시공사든 도설정이라는 업체들 다 먹는 겁니다. 다 이익이 나요. 전부 다 이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자, 1000세대에서 일반 분양이 2000세대, 3000세대가 늘어나니까 개발이익이 늘어나죠. 개발이익이 늘어나니까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개발이익이란 부분을
정산을 하자는 겁니다. 정산을. 자, 이 정산을 하는데 아파트하고 상가가 의견이 달라요. 아파트 너희들은 가격 많이 올랐는데 우리도 가격 올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정산을 하는 과정이 의견이 대입하니까 이거 독립정산제라고 합니다. 상가협의체를 구성해서 독립정산제. 자, 독립정산제를 하죠. 상가는 상가대로 간평받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간평받고. 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간평받을 때, 기존에는 간평받을 때는 아파트에서 간평 하나를 받고, 예, 상가에서 간평을 받죠. 야, 평균을 내거나,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간평을 하죠. 부산시에서 또 뭐, 시에서 또 좀 간평을 하죠. 예. 근데 개발이익이 넘쳐나니까 이 파이가 커진 거예요. 이 파이가. 이 파이가 커지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누냐. 나눌 수가 있죠. 아름다운 장면이죠. 네. 뭐 서로 줄다리기 하거나, 그래, 너 조금 서로 우리 양보를 좀 하고, 야, 우리가 이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떼가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삼입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달려야 되는 게 있어요. 삼입비치 같은 경우는. 자, 삼입비치는 이 예가 안 들어갑니다. 자, 삼입비치 재건축은 뭡니까? 거의 1대1 재건축이죠. 자, 삼입비치의 재건축은 1대1 재건축인데, 예, 1대1 재건축이죠. 이거는 뭡니까? 개발이익이 없습니다. 개발이익이 0원인 아파트고, 이거는 개발이익 0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삼입비치 아파트 재건축은 뭐예요? 아파트 조합원들이 빚으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아파트 조합원들이 이걸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내가지고 빚을 내서 지금 아파트를 건축을 하는 겁니다. 건축을. 자, 우리가 앞전에서 봤죠. 우리가 정산을 한다고 했죠. 정산. 자, 상가에서 원하는 거는, 삼입비치 상가에서 원하는 거는 정산하자는 겁니다. 정산. 어떻게 정산하냐. 자, 정산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익이 났을 때 나눈 거예요. 이익이 났을 때 이렇게 배분하는 겁니다. 이게 정산이죠. 자, 너희는 누구 몇 명 일했고, 누구는 참여했고, 누구는 참여했으니까, 우리 이익이 이만큼 났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을 짜가지고 나누자. 이게 바로 정산입니다. 근데 삼입비치 아파트는 뭡니까? 정산할 수 있는 이익이 없어요. 정산할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정산하죠? 애초부터 이건 접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포주공이나 반포주공이나 이렇게 뭐 1000세대가 뭐 2000세대, 3000세대 늘어나가지고 개발이익이 많아졌을 때 정산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정산이죠. 근데 삼입비치 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조합원들이 지금 이게 상가조합원들이 있고 아파트 조합에서 있는데 상가조합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상가조합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가조합원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 우리는 남을 게 있다. 우리도 남겨야 된다는 얘기죠. 아파트 가격.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하고 재건축 분담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재건축 분담금하고는 관계가 없죠. 전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공짜로 누가 집 지어줍니까? 그거 아니죠. 이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상가조합원들이 뭡니까? 예, 분담금이죠. 분담금. 분담비로 할게요. 글자 좀. 상가조합 쪽에서 하고 있는 행태가 뭐예요? 가간평을 받고 있죠. 가간평. 우리가 이거를 지금 가간평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미리 간평을 받는 거예요. 이거 로펌에서 알아보세요. 재건축 로펌에 가서 알아보세요. 가간평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가간평 받고 무슨 건물 뭐 있는 대로 다 간평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간평 금액을 지들끼리 무슨 40억, 뭐 30억, 20억, 40억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짓이죠. 이거는 아무 필요 없는 짓이에요. 자, 여러분들 논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어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15억 됐어. 근데 이게 1대1 재건축이에요. 1대1 재건축인데 1대1 글자 잘 안 써지네. 예. 1대1 재건축인데 5억짜리 아파트가 15억짜리 됐으면은 이거 1대1 재건축에서 이거는 아파트 누가 공짜로 줍니까? 이거 분담금 안 나가요. 분담금 똑같죠.
자, 5억일 때나 15억일 때나 아파트 분담금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 꼴이에요, 이 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얘기가 달라진 게 이거예요. 1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1000세대 아파트가. 근데 이게 2000세대가 되는 겁니다. 2000세대가 됐는데 아파트 가격이 5억에서 15억이 됐어. 그럼 분양가가 달라지죠. 그럼 개발이익이, 상가한테 개발이익을 줘야 될 개발이익이 400억인데, 자, 이거는 아파트 1000억짜리가, 1000세대가 2000세대가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5억에서 15억 되니까 분양가는 다시 올라가겠죠. 분양가도 다시 올라가겠죠. 그만큼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은 상가한테 줘야 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슨 개발이익을 예를 들어 갖고 400억이라 치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3배로 1000억에서 뭐 한 1200억 정도를 줘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이 비율대로 똑같은 개발이익을 나눠야 되니까. 이 개발이익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삼입비치 같은 경우는 5억이든 15억이든 20억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 가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아파트 가격이 1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1대1 거의 1대1 재건축이죠. 1대1 10%밖에 안 되는 10%밖에 안 되는 일반 분양인 상황에서는 가격이란 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이 가격에 따라서 분담금이 결정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5억이든 15억이든 20억이든 분담금은 똑같습니다. 분담금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분담금은 뭐냐 그러면은, 자, 아파트 조합원들이 내는 빚입니다. 빚. 근데 아파트 조합원들이 내는 빚을 가지고 이 빚을 쌓였죠. 이 빚을 갖고 나누자는 게 지금 상가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빚이에요, 빚. 근데 1000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익이 늘어나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당연히 올라가겠죠. 분양가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독립정상제로 해갖고 협의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남아야지 협의됩니다. 협의라는 게. 정산이라는 게 독립정상제고 상가협의체고 이 부분은 이익이 한 푼이라도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삼입비치 같은 경우는 이익이 한 푼도 없는 아파트예요. 근데 뭘 나누자는 겁니까? 뭘 정산하자는 겁니까? 뭘 협의하자는 거죠? 애초부터 이건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가협의체가 딱 구성되고 나서부터 시장에서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펌 쪽에서는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 재건축 쪽에서는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결국에는 시공사가 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른다. 이 얘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익이란 부분이 있을 때는, 자, 이거를 뭐 독립정산제를 하든, 상가 협의체를 구성하든, 이제 아파트, 상가, 뭐 시공사도 있겠죠. 업체들 나누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동그라미가 이익이 아니고 빚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 누가 많이 분담을 하냐는 겁니다. 누가 많이 분담을 하냐. 이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산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거는 정산이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삼입비치예요. 이게 바로 삼입비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렸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상가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 상가는 거기에 따라서 간평만 받으면 됩니다. 아파트하고 상가 쪽하고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돼요. 나눠갖고 원칙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상가 쪽에서 원하는 게 뭐죠? 상가 쪽에서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아파트 조합원들이 돈 더 내라 이거죠. 분담금 더 내라. 너희들 죽어라는 얘기죠. 너희들 죽어라. 우리는 아마 삼입비치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쓰고 내 거 챙기겠다는 겁니다. 한몫 잡겠다는 거예요. 한몫 잡으려면 뭐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한몫 잡으려면은 한몫 잡는 건 여기서 해야 되죠. 한몫 잡는 거는. 이거는 한몫 잡는 게 아니죠. 이건 한몫 잡는 게 아니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착각하고 있고. 조합도 다 착각하고 있고. 부채가 있는 데서 뭘 나누냐는 겁니까? 뭘 나누자는 거죠.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나눠야죠.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게 아니고 부채를 나눠야 되죠. 상가 아파트 다 부채 나눠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상가 협의체가 아니고 부채 협의체로 바꿔야 돼요. 부채 협의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상가와 지금 아파트 있죠. 아파트하고 상가는 이거를 상가협의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상가협의체라는 쓰지 말고 앞으로 이름 바꿔라. 부채협의체.
상가 아파트가 부채를 어떻게 나눌 건지 그거 협의해라. 아시겠습니까? 예. 이건 부채 협의체로 내일부터 바꿔라. 자,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또 지울게요. 지금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동호수 추천 방식입니다. 이 동호수 추천 방식은 자, 이게 지금 골 때립니다, 지금. 최근에 물갈이가 많이 됐죠. 자, 동호수 추천 방식은 조합이 설립됐을 때 그때 규정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우리가 중증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호수 추천 방식을 주로 어떻게 하죠? 자, 여기서 볼게요. 지금 동호수 추천 방식을 중증재건축, 12층, 10층 이상의 중증재건축에서는 동호수 추천 방식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수평이동. 수평인데 제자리 재건축. 이거는 제자리 재건축이라 하죠. 제자리 재건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언제 규정을 하느냐? 조합이 설립될 때 규정하는 게 가장 좋다. 왜 그러냐면은 자, 무슨 영향평가도 있고 무슨 건축심의도 있고 이거 통과를 계속하죠. 통과를 하면 할수록 자, 재건축은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자, 나중에는 문제가 되려면은 이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볼게요. 자, 320피치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규정을 안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게 다 물갈이가 돼요. 물갈이가 됩니다. 물갈이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거를 보냐면은 동호수 추천 방식이 없네. 그럼 나이가 중간쯤에 들어왔어요. 중간쯤에 바다도 안 보여. 기존에 바다에 아파트 산 사람도 있고 돈을 더 산 사람도 있고 이게 중간에 여기 이 조망권의 라인을 제외하는 아파트에 돈을 좀 적게 주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들이 물갈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조합에서 동호수 추천 방식에 대해서 이거를 조례를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조합 측에서 이걸 규정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 중간에 산 사람들도 나도 앞으로 갈 수 있겠네. 앞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앞쪽에 지금 조망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자리 재건축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앞에 있죠. 제자리 재건축하고 수평이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해안라인의 조망권에 갖고 있는 아파트의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자기들의 조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소송 걸죠. 우린 보장해달라. 그럼 이거 개판됩니다, 이게. 다 소송전 나와버려요, 소송전. 자, 뒤쪽에 있는 사람들도 앞쪽으로 가려고 하고, 앞쪽에 있는 사람은 앞쪽으로 지키려고 하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동호수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보니까, 그럼 무작위로 하자. 무작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춤 납니다, 칼춤. 한두 사람 진짜 죽어요, 잘못하면. 살인사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 동호수 추천 방식을. 이거는 애초부터 1대1 재건축이니까 중층 재건축이죠. 중층 재건축이니까 이거는 제자리 재건축 수평이동으로 하자는 미리 못을 박아놨어야 됩니다. 이게. 미리 못을 박아놨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이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서로 소송전 치다가 이거 끝나버립니다. 시간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누님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이거 조합 측에서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조합 측에서는. 자, 상가와 협의하는데 상가 협의체가 아니고 부채 협의체로 빨리 바꿔야 돼요. 이름을. 다 아파트 조합원들이 빚을 내가지고 지금 33평에 지금 보시면은 부채가 4억이 지금 분담금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4억 5억이 넘어갑니다. 이 분담금 낼 수 있습니까? 택도 아닌 분담금을. 그럼 엎어지죠. 상가협의체로 계속 밀고 가면 엎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공사 가만히 있겠어요? 시공사 떠나죠. 이 답 없구나. 나도 이익이 없는데 내가 왜 아파트 지어줘야 돼? 나 갈게.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해드린 거고, 상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가 측에서도 생각해야 될 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하고는 분담금을 내고 아파트를 만드는 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아파트가 5억을 하는 아파트든 이 5억짜리가 15억을 갔단 말이지. 15억을 가는 거하고 아파트 개발 이익이 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파트 개발 이익이 나는 거는 뭡니까? 일반 분양 세대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일반 분양 세대가 없는데 개발이익이 없죠. 개발이익이 없는데 뭘 나누자는 겁니까? 뭘 협의하자는 겁니까? 5억짜리 아파트든 10억짜리 아파트든 그게 20억짜리 아파트든 분담금이 달라집니까? 분담금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은 똑같은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동호수 추천 방식. 이 빨리 정해야 됩니다, 지금. 자, 이게 하루라도 늦으면 안 돼요. 동호수 추천 방식은 빨리 정해야 된다, 지금. 네. 나중에 가가지고 관리처분 뭐 지나가고 동호수 추천 방식 뭐 한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무슨 소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지 이게 다음 단계 어떤 뭐 넘어가는데 순조롭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 조합 측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상가협의와 동호수 추천 방식이다.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은 아파트 조합원들이 멍청한 아파트 조합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이런 걸 막 따지냐? 왜 나보고 뭐 정신병자냐 그러냐? 너는 정신병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멍청한 인간들이. 자,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죠. 빨리 쪼아야 되죠. 조합 측에.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다른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 무슨 뭐 용적률의 문제, 아니면은 층수 문제, 아니면은 일반 분양 문제, 아니면 분양가 문제, 다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마다 전부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해주면은 그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임원들하고 전부 다 협의를 계속 하죠. 그 다음 뭐 구청과 협의하고 부산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맨 마지막에 국토부에 건의를 해갖고 국토부에다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인접단지들 보면은 다 그렇게 해요. 외부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을 자기들이 입막음 한다고 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귀 닫는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삼익비치 분들은 빨리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와있죠.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 빨리 정신 차리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지 마세요. 조합원들이.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들을 꼭 귀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